자, 일단 그 일행 부분에선 오늘도 해 다 저물도록. 자, 우리 시에서 은는만도라고 하는 보조사가 붙으면 뭔가 의미가 있구나 해서 오늘도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요 보조사 때문에 먼저 좀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라고 하는 것은 시적화자의 어떤 정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가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뒤로 보니까 그 사람 보이지 않네. 기다림이죠. 기다림이 계속될 것이다. 사랑이 계속될 것이다. 기다림과 사랑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지속과 반복의 의미입니다. 지속 또는 반복의 의미입니다. 또는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사랑할 것 같아요. 해 다 저물도록 해서 해 다 저물도록 또 밑줄 칠까요? 자, 해 다 저물도록 하는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은 앞에서처럼 하강적 이미지죠. 하강적 이미지로서 또 시적 분위기 나타내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죠. 아무튼 하강적 이미지에다가 시간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오케이. 해 다 저물도록. 자,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이행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운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 네모칸 치고요. 별표 칩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쉽게 내용 던져졌구나. 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기다림의 대상.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가요? 이쪽을 좀 당겨서 할게요. 여기 그라고 하는 또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명사고 문장 성분상으로는 지시관형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고 또는 지시관형사라고도 얘기합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마 믹스가 될 수도 있어서 믹스가 될 수 있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 하는 부분이죠. 그 사람 대명사. 요걸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대상에 대한 대상에 대한 초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초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초점. 자, 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순히 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반복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간 변화돼서 나타나요. 그것을 변주라고 합니다.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요. 플러스 운율감을 형성하게 되지요. 반복 변주, 운율감 형성.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행 부분이죠. 요 전반부에 좀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꽤 됩니다. 후반부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부가 좀 잘 정리하고 갑시다. 3회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에서 우리를 네모칸 칩시다. 우리를 네모칸 치고 별표 칩니다. 이게 나만 나왔으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의 노래인데 자,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정서다. 공동체의 소망이다 라고 보는 거죠. 공동체의 정서이자 공동체의 소망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이 부분이 공동체적인 걸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사랑과 기다림이 아닌 기다리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사람을 공동체 정서라고 했는데 이건 집단 화자를 형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집단 화자를 형성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집단 화자를 형성 또는 설정
네, 형성, 집단 화자를 또는 설정했다, 네, 형성 또는 설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집단 화자를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이다라는 거죠.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그래서 네, 여기에서의 주제의식을 네, 개인적 차원에서 네,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거죠. 네, 사회적 차원으로 네, 확대하고 있다.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가슴속 깊이, 다음 사행으로 넘어갈게요. 사행으로 넘어가서 뜨거운 눈물로 숨은 그 사람에서 뜨거운 촉각적인 이미지죠. 네, 촉각적인 이미지인데 뜨거운 눈물로 숨은 네, 뜨거운 눈물, 네, 감각적으로 표현해 뜨거운 네, 촉각이에요. 뜨겁다. 그 다음에 네, 눈물로 숨은인가요? 눈물로 네, 숨은 물결 밑줄 또 들어갑시다. 네, 촉각적인 자, 눈물로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박함의 심정을 네, 또는 간절한 그리움을 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요거 감각을 써놨어요. 그래서 간절한 기다림 또는 슬픔과 간절한 그리움이죠. 그래서 네, 슬픔, 눈물의 이미지 슬픔이죠. 네, 슬픔과 숨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슬픔과 네, 기다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슬픔과 기다림. 네, 절실함이 있을 거예요. 네, 절실함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감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뜨거운 눈물로 숨었다. 기다림의 절실함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네, 추상적 정서의 구체적 형상화예요. 그래서 추상적 정서의 네, 감각적 형상화라고 쓸게요. 구체적 형상화, 감각적 형상화가 이 작품에 쓰였느냐? Yes, 쓰였어요. 사행 부분이에요. 뜨거운 눈물로 숨은 그 사람. 오늘도 보이지 않네. 자, 그 사람 보이지 않네. 그죠? 네, 그 사람 보이지 않네요. 여기 운율감이 네, 보이지 않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 보이지 않네가 있어서 오행 부분은 오늘도 보이지 않네 앞부분 네, 여기죠. 이행의 반복과 변주가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 의미 강조와 운율감이에요.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의미 강조 플러스 운율감 형성합니다. 객관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놓치면 또 시간 끌리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의미 강조가 님에 대한 부재예요. 대상에 대한 초점인데 기다림의 대상인데 의미 강조는 결국 대상의 네, 부재 현실이죠. 부재하는 네, 현실을 강조하는 것도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행 부분에서 다음 6행으로 넘어갈게요. 모넷논 가득 개구리들 울어 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6행 부분은 자, 하나 체크할 거죠. 네, 개구리들이 우는 것이 독특한 부분이에요. 개구리들 울어 밑줄 들어갑니다. 깨골 개구리가 우네요. 저기 산만 어둡게 일어나 돌아앉아 어깨 들먹이며 울고 라고 해서 개구리들 울어는 네, 산을 울게 하는 어깨 들먹이며 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네, 산을 울음이죠. 산의 울음이라고 할까요? 산의 울음을 네, 유발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럼 산의 울음을 유발하는 그 매개체 역할인데 울으니까 어떤 거예요? 네, 청각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네,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이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기도 하지만 외적 자극에 해당되는 요소예요. 외적 자극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울음을 유발하는 거니까. 이 울음 유발은 외적 자극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극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끝.
울게 돼요. 결국은 화자가 슬픈 거죠. 네, 산의 울음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더 체크하고 갈게요. 화자랑 연결했을 때 화자의 네, 슬픔을 네, 대상이 없고 기다리는 그 슬픔을 네, 심화시키는 소재이기도 하지요. 다음에 칠행으로 넘어갑시다. 칠행으로. 자, 저기 저 산만 어둡게 일어나 해서 저 산만 자 어둡게 일어났는데 누가 일어나요? 네, 산이죠. 산이 우는 건데 그 다음 행에 네, 산 네모칸 쳐놓고 어둡게 일어나 어깨 들먹이면서 울고요. 팔행을 먼저 좀 체크하고 갈게요. 어깨 들먹이며 울고 하는 부분인가요? 울고 세모쳐서 이거는 네, 정서가 간접 제시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정서가 직접 제시되든 간접 제시되든 산에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산이 뭐다? 감정이입의 소재로 보는 거죠. 산만 어둡게 일어나 해서 산 자체는 감정이입의 소재입니다. 감정이입. 근데 칠행 부분에서 어둡게 일어나가 있어요. 아, 이것도 표현이 이렇네. 그래서 네, 플러스 어둡게 일어나. 아, 좋은 표현인가? 어둡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상태라든가 네, 심리를 굉장히 또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죠? 화자의 어떤 어둡게 일어나는 건 내 화자의 내면이죠. 내 화자의 가라앉은 내면, 화자의 침울한 내면을 네,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면의식, 정서요. 화자의 내면의식, 정서를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효과가 있어요. 어둡게 일어나. 팔행은 네, 산의 감정의 핵심을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인데 정서를 간접 제시한 거 요게 1번이죠. 그러면 2번으로 내려오면 이 울고라고 하는 것은 애처롭고 슬퍼요. 슬프다. 피해가.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애처로운 슬픈. 그죠? 그리움과 다시 한번 네, 그리움과 플러스 네, 슬픔에 관련된 정서다. 그리움과 슬픔을 네, 형상화한 거죠. 운 거니까 그 슬픔의 네, 형상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형상화? 청각적인 형상화가 있죠. 네, 청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우는 것처럼 얘도 우는 거니까 형상화인데 어떻게? 청각적으로. 어둡게 일어나는 것은 시각적으로. 여기는 내면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감각을 버라이어티하게 쓴 겁니다. 울고. 다음에 10번째 행 넘어갈게요. 네, 9번째 행인가요? 네, 9행으로 넘어갑니다. 울고. 보리때 들불은, 들불? 예, 들불은. 그죠? 들불은. 들을 뚫고 치솟아, 보리때 들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인데, 한마디로, 봄에, 예, 이제 논밭에 있는 해충들 없애는 그 작용인데, 그거는 우리가 몰라도 상관이 없고요. 자, 들불부터 들어갑니다. 들불에 대한 일반적인 거 말고, 자, 들불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네, 들불 동그라미. 이거는, 들불이라고 하는 건 시적 화제의 어떤 재회, 만남의 열망이겠죠. 자, 만남의 열망, 재회의 열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들불은 자, 들을 뚫고 치솟아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네, 치솟아 플러스로 들어가죠. 네, 치솟아 요것도 동그라미 칩시다. 상승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네, 상승적 이미지로 나타났다. 그래서 시각적이면서도 네, 상승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한 열망, 강한 소망을 나타내는 강한 열망 또는 강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치솟아. 그 다음에 10번째 행, 들을 밝히지만, 그죠? 네, 10번째 행. 네, 들을 밝히지만, 아이고, 밝아졌네요. 시각적인 이미지네요. 네, 들을 밝히지만.
자, 아무 의미 해석을 아마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 들을 밝히는 것은 앞에 들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들불에서 들을 밝히지만으로 화살표를 좀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해두면 들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네, 그 사람을 네, 보기 위한 네, 시적 화제의 처절한 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한 네, 처절한 노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처절한 노력은 굉장히 네, 적극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시적 화제에 굉장히 적극적, 열정적인 것이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1번으로 하고 다시 좀 이걸 좀 차분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네, 차분하게 정리하면 네, 만남에 대한 노력과 네, 만남에 대한 아까 열망이라고 그랬죠. 만남에 대한 열망과 네, 만남에 대한 열망과 그죠? 노력입니다. 앞에 노력 있죠. 들불 박힌 거 노력이죠. 10번째. 다음에 11번째 넘어갑니다. 11회. 그 불길 속에서도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아, 너무하네. 자, 그 불길 속에서도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자, 이러한 불길 앞에서 네, 체크했습니다. 들불. 네. 그 불길 속에서도 불길 여기에다도 또 할까요? 예, 들불을 불길에다가 또 연결해 봅시다. 만남에 대한 열망이 아주 활활 타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길 속에서도 그 사람 보이지 않네. 그 사람 보이지 않네. 반복 견주되는 거 앞에서도 체크했죠? 네, 그 사람 있는 부분 보이지 않네 해서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여기에서는 이제 해석을 또 깊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나타났네요.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자, 불길. 간단하게 정리하면, 화자의 노력이라고 해볼게요. 네, 화자 또는 공동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네, 보이지가 않아요. 자, 부재의 현실. 그 사람의 부재의 현실이, 네,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부재의 현실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건, 이야, 안타까움이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에서의 화자의 정서는 그럼 뭐를 느낄까? 화자 자체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뭐를 느낄까? 안타까움이죠. 네, 안타까움을 네, 심화시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음 12번째 행, 네, 12행으로 들어갈까요? 자, 요 부분이 방금 했었던 요 11행이 앞에서 반복된 거라서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부재의 현실이 지속되는 그 안타까움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음 12번째 행. 언젠가, 컴마, 쉼표. 언젠가는. 자, 언젠가. 반복하고 있네. 언젠가. 언젠가는 한번 요거 써봤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을 새삼 쓰는 거. 놓치기 쉬우니까. 자, 언젠가. 언젠가는 하는데 언젠가가 반복이 되고 있네요. 언젠가 반복. 두 번째 뭡니까? 쉼표가 나타나고 있죠. 됐나요? 그래서 언젠가라고 하는 요 부분 1번. 네, 반복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반복을 통해서 어떤 미래의 기대와 만날 수 있다라는 재회의 희망을, 다시 만난 재회의 희망을 지금 여기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쉼표 사용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언젠가. 언젠가는 하는 그 부분에서 쉼표도 네, 사용하고 있다. 그죠? 언젠가, 감탄사도 있구나. 그래서 네, 감탄사도 있네요. 두 번째, 반복 말고 요거 하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감탄사. 요걸 또 체크해야 되겠네. 감탄사는 당연히 여기 정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탄사
영탄법이 사용이 되기도, 영탄법이라고도 얘기를 할 텐데, 이 영탄법을 통해서, 네, 미래에 대한 기대겠죠. 네, 미래에 대한, 네, 전망과 앞에서 나타난 어떤 기대감을 계속해서, 네,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언젠가 반복. 그 다음에 세 번째, 쉼표가 사용이 되고 있죠. 네, 쉼표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네, 호흡 조절과, 네, 관심이 유도될 수밖에 없죠. 관심, 집중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표현사의 특징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무슨 법 사용했다? 이런 것이 어떠한, 기능을 한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대감과 희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네, 전망과 기대감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집중하게 한 거고, 13번째 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뭐야? 언젠가는 이 칙칙한 어둠을 찢으며, 네, 칙칙한 어둠, 당연히 세모쳐야 되겠죠. 어둠, 세모칩니다. 암담한 현실이죠.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죠? 네, 이 칙칙한 어둠이요. 네, 칙칙한 어둠, 시니까, 네, 관용어도 포함해서 세모하겠습니다. 어두운 거죠. 그래서 어둠의 이미지니까 요거는 그 사람이 계속 부재하는 현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그 사람의 부재 현실이에요. 그래서 칙칙한 어둠, 그 사람이 부재하는 부정적 현실. 찢으며 요게 있네요. 찢으면은 동그라미 칩니다. 찢으며 동그라미. 아유, 빠뜨렸어요. 쏘리. 찢으며 라고 하는 부분은 시적 화자가 이 그리움과 기다림이 계속되고, 부재한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의미겠죠. 네,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여기에서 드러낸 것이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네, 현실 극복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 14번째 행, 네, 14번째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눈물 속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눈물은 슬픔과 고통이죠. 그래서 눈물 앞에서도 체크했던 것처럼, 네, 슬픔, 고통, 뭐 기다림,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눈물. 자, 꽃처럼 피어날에서 찢으면서가 앞에 있는데 여기는 또 피어날이에요. 네, 피어날. 13행과 14행이 지금 구조가 또 비슷하네요. 네, 피어날 하는 부분인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다시 볼 수 있다라는, 네, 믿음이 있겠죠. 네, 피어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피어날의 주체를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피어날인데 거기에서 꽃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체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꽃은 밑에다가 체크해 놓겠습니다. 꽃도 동그라미 해두세요. 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네,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존재겠죠.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존재를 의미하는 건데 누구겠니? 당연히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겠죠. 그 사람이겠죠. 그리고 피어날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 그 사람이 찾아오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거는 재회에 대한 강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밝은 긍정적인 거예요. 밝은 긍정적인 미래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찾아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네, 믿음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한, 네, 믿음이 반영이 되어 있다. 피어날 부분에서, 피어날. 저 남산꽃 같은 사람, 소중한 존재예요. 남산꽃이라고 하는 것은, 네, 소중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네, 15행,
남산꽃 부분을 체크합시다. 그냥 꽃이 아니고 앞에 꽃도 있죠? 네, 남산꽃 같은. 자,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죠. 뒤에 남산꽃 같은. 이 직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접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고, 네, 소중한 존재로서 누구겠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 그 사람이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남산꽃에서 이 표현을 보니까 이건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죠. 네, 그 사람에 대한 네, 긍정적인 이미지, 시각적이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16번째 넘어갈게요. 16회. 어느 어둠에 덮여 있는지. 아유, 또 어둠이 왜 이렇게 교차가 많습니까? 자, 어느 어둠이라고 했나요? 자, 여기선 어둠 세모 쳐야 되겠죠. 앞에 있는 어둠에서 이제 확장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자, 어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시적 화자가 올 수 없는 현실적인 방해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네, 그 사람의 만남의 방해물이라고 할게요. 만남의 장애물의 이미지도 있어요. 장애물 또는 내 방해물의 이미지가 있지요. 아, 이거 정말 수없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만남에 대한 장애물, 방해물, 송민곡의 구름 한 개, 바람 물결, 오전된 개성. 그 다음에 네, 서정주의 작품에서 견우의 노래에서 은하수가 가로막아요. 밀키웨이가. 그래서 만남의 장애물 예, 체크해두고 하나 더 체크할게요. 어둠. 만남의 방해물의 이미지가 있다. 두 번째는 네, 그 사람과 연결해서 해야 되겠죠. 또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보이지 않는 이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죠? 네, 16번째 마무리합니다. 하루, 쉼표. 이 하루를 찾아다니다. 참, 그죠? 하루 17번째 들어갑니다. 이거 비슷한 거 우리 한번 봤죠? 어디? 언젠가. 언젠가는 요 12행을 참고해보면 요 17행은 하루, 쉼표. 이 하루를 찾아다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다니다. 그래서 17행은 전체적으로 할게요. 첫 번째는 네, 그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겠죠. 찾기 위한 노력을 일단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 이 하루를 다 찾아다니다가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 사람을 찾는데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실패했음을 암시한 노력이 실패한 거야. 노력 플러스로 들어갈게요. 노력과 네, 바라는 거죠. 만나기 소원, 네, 소망. 재회의 소망이죠. 노력과 소망이 실패했음을, 성공하지 못했음을, 네, 노력이 노력이 성취하지 못함. 이렇게 정리할까요? 최대한 말을 줄여서 노력과 소망이 성취하지 못함, 네, 성취되지 못함으로 바꿀게요. 피동형이 조금 낫겠네요. 성취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다는 말을 좀 피해주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성취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어디 있는 겁니까? 왜 안 나타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오케이. 다음. 시대적인 현실 집어넣으면 이거 군부 독재와 관련되는 거라서 네, 18번째로 갑니다. 네, 5.18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요. 자, 그래서 네, 짐승들도 집 찾아 드는, 그렇죠. 짐승들도 이제 집을 찾아 드네요. 그래서 18번째 행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부터 체크할게요. 짐승 동그라미 들어갑니다.
짐승이 간만에 동그라미예요. 자, 첫 번째는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죠.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다 1번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 짐승이 어딜 간다고? 집 찾아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화자와 대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안처, 휴식처죠. 갈 곳과 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다녀서 방황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갈 곳이 있다, 보금자리가 있는 거죠. 갈 곳이 있음에서 요것만 그냥 써놓게. 요거 짐승들도 집 찾아 드는 부분이죠. 네, 집 찾아 드는도 밑줄 들어갑니다. 네, 집 찾아 드는. 그래서 집도 동그라미 치죠. 네, 집도 동그라미 치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재회의 장소에 가족들이 다시마 재회 또는 가족들이 상봉하는 장소죠. 재회의 장소예요. 시적 화자가 왜 대조가 됩니까? 시적 화자는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 찾아들에서 집은 재회의 장소, 공간이라는 의미겠죠. 재회 장소, 집. 그래서 이 재회 장소인데 이 부분이 화자와 대조가 되는 어떤 핵심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짐승은 다시 만나, 가족들을. 그런데 나는 못 만나. 우리들은 못 만나. 점은 들길에서도, 해서 시적 화자가 어디 있어요? 점은 들길에 있어요. 그 사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9번째 행. 자, 여기 이렇게 미리 정리해 놓은 보랍을 여기서 찾을 겁니다. 점은 들길 세모 들어갑시다. 누가 있는 곳? 시적 화자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점은 들길 세모 들어갑시다. 점은 들길. 이거 좀 번호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첫 번째 화자와 화자 또는 우리가 있는 공간이에요. 있는 공간이죠. 일단 요걸 밝혀놔야죠. 우리가 있는 공간입니다. 또는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됐나요? 네. 다음에 두 번째, 저 앞에 있는 거 먼저 좀 정리하고 옵시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짐승 플러스 짐승들이 찾아가는 그 집이죠. 짐승들이 찾아가는 집과 대조적인 공간에 해당이 돼요. 대조적인 공간이다라고 하면 대조적인 건 뭡니까? 여기서는 재회를 하고 상봉을 하는데 여기서는 재회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재회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소망이 실현되지 않는 공간이죠. 그래서 세 번째,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못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계속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점은 들길에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현실이 계속되는 공간이에요. 계속되는 공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못 만나요. 그 사람을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을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죠? 계속되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현실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요. 현실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고, 그죠? 현실의 변화가 없어요. 그 마지막 행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다음 다섯 번째. 이 점은 들길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공간이면서 또 시적 화자의 정서를 대신 이야기하는 거죠. 대변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극도 해요. 화자의 정서를 자극도 하는 공간이죠. 못 만나니까
자극된다라고 하는 건 내적 갈등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내적 갈등이 고조되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대신해서 나타나는 공간이죠. 상징적으로 상황이라든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만나지 못하고 기다리고, 여전히, 노력은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하나만 더 얹을게요. 요 저문들길은 하강적인 이미지가 나타나죠. 저문에서 하강적 이미지 때문에 역시 쓸쓸하고 애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쓸쓸하고 애상적인 분위기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쓸쓸, 앞에서 했었던 거, 애상적 분위기, 지속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 사람 보이지 않네. 반복 변주된 표현이죠. 부재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거. 조금 전에 했지만,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계속해서 이제 보이지 않네라는 건 직설적으로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20행은 부정적 현실인가요? 전체적으로 부정적 현실. 그 사람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 현실. 기다림과 부재겠죠. 기다림 플러스 부재의 지속됨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